천안시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조례가 상임위에서 경론 끝에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상돈 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천안시 성정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악성 민원인이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벌였지만 직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 큰 화를 면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충남형 돌봄학교인 해봄학교 운영 교장단과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가운데 이것이 외유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천안에서 열린 가운데 당초 지적됐던 미흡한 대회 준비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 보가영 시의원이 지자체장에게 길고양이 보호 의무를 규정한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인 경제산업이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발의됐기 때문에 전국적 관심이 천안시 의회에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찬반 온도차도 극명했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가영 의원이 발의한 길고양이 보호조례의 핵심 뼈대는 지자체장인 천안시장에게 길고양이 보호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례는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경제산업위 회의실엔 이른 아침부터 길고양이를 돌보는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조례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 역시 현장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산이 소속 위원들은 5시간 넘게 경론을 벌였지만 끝내 보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천안시의회 자유 게시판엔 조례 관련 게시글들이 2주 동안 1,500여 건 이상 올라오는가 하면 경산이 소속 위원들에게도 문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김철환 위원장조차 조례 심의에 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발의자인 보가영 의원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선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이제 여기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지역 주민 간에 결국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결국 심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행정에서의 저는 역할이 이제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축산과와 일부 위원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고 결국 조례는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재발의가 방법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하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억제 장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과 비슷한 진통을 감수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죠.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12일 박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쟁점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피력했고 지난 12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보고 원심 판결 내용 중 이율 배반적인 내용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미필적 과실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을 포함해 정무보좌관인 강모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증인 1명과 5명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1심 당시 무려 1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각각의 시간도 상당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재판부에서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4시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최근 한 악성 민원인이 나타나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시 행정복지센터에 있었던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난 악성 민원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성정이동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든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지만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50대 남성이 A씨가 입구에 들어서며 욕설과 함께 흉기를 꺼내든 것을 옆에 있던 민원인이 목격 후 1차 제지를 하며 막아섰습니다. 이후 남성 공무원 3명이 합세해 이 남성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씨는 약 3개월 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분증 관련 민원으로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렇게 이제 네. 이제 새로 이제 나오려 그러면 이제 저기 사진이 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사진. 네. 했는데 이제 몇 번 이제 준비 안 오시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뭐 불만이 쌓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 뭐 이렇게 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 옆에 일부 오시던 민원인이 이제 그걸 발견해서 일단 일체 제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남자 직원들 3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제압을 하고. A씨는 현재 구속 중으로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천안시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재창조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천안 원도심에 위치해 지역의 도시재생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옛 오리온 경기장 일원에서 2023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공동 주최하며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 재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과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들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16개 광역 시도를 비롯해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홍보관과 경연대회, 세미나 등은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룡지구는 물론 원도심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가 얼만큼 변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창원과 통영에서 충남형 돌봄학교인 해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및 관심이 있는 학교의 교장들을 초청해 선진지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외유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있었고 교육지원청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일부 프로그램을 변경한 가운데 연수를 진행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창원과 통영 등지에서는 충남형 돌봄학교인 해봄학교에 참여하는 천안지역 학교 및 관심이 있는 학교의 교장들을 초청한 선진지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거점형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선진 지역인 경남 창원시 등을 찾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 불당지구 쪽에 굴모초나 아니면은 뭐 아름초, 또 환서초, 불당초 뭐 이쪽에 그 돌봄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 가장 좋은데 이제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거점 돌봄 센터를 지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점 돌봄센터는 뭐냐면 학교에서 다른 이제 그 약간 도심 지역이죠. 네. 중심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에 좀 잉여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경남 창원에 거점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예. 저희가 그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들 또는 이쪽에 늘봄학교에 관심 있는 신청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한번 보고 와보자. 그런데 천안TV가 입수한 최초에 설정된 일정표를 살펴보니 외유성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는 일정들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당초 일정표에는 첫날 창원에서의 일정 후 통영으로 이동해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명목하에 남만공원을 들르는 일정과 둘째 날 역시 같은 명목으로 요트로 이순신 관련 유적을 탐방하고 통영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공문 등으로 확인한 일선 교사들은 외유성 성격이 짙다며 노조 등을 통해 반발하기 시작했고 교육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일부 수정한 일정대로 이번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안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해서 지금 가시는 교장 선생님들 이제 유의성 연수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그 연수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청으로 외유성 성격이 짙은 내용은 배제된 채 진행됐던 이번 연수를 통해 천안교육지원청 측은 불당, 백석지구 등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돌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거점 돌봄시설 개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는 새해 예산을 꾸리는데 분주한데요. 아산시 2024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230억여 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아산시 재정 자립도가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의 2024년도 지방세 세수가 전년 대비 230여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마저 예상되면서 재정 자립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관내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법인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아산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95.6%, 7% 이래요.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법인 지방소득세가 많지 않은 시군은 그냥 재산세나 이렇게 평범하게 평이하게 이제 세수 추계가 되는데 저희 아산은 특히 지방소득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 4조 원대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수원인 취득세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올해 상반기 아산시 주택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1월 258건, 2월 415건, 3월 514건, 4월 497건, 5월 533건, 6월 534건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선 492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글로벌 RT 수요와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한편 부품 사업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중소형의 경우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대응을 통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상위권 수준인 재정 자립도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아산시 행정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에서는 대한노인회와 충남노인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되기 전 전체적인 대회 준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흡한 대회 준비 문제가 확인되면서 아쉬움을 전해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선수단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와 충남노인체육회가 주도해 우리나라 노인체육 발전을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내빈들이 자리한 개막식에서는 참여한 어르신 모두가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태흠 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파크 골프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노인 복지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을 위한 그런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춰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그런 생활체육을 즐기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또 건강을 찾는 이런 부분이 저는 여러 노인 정책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 36홀 이상씩 그 파크 골프장을 내년까지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기시는 그런 각종 스포츠 종목에다 파크 골프장을 더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날 현장에는 언뜻 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 및 인원도 있었지만 이날 축하 공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가수들의 팬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이들 가수들의 팬들의 숫자를 제대로 예상치 못했고 때문에 일순간에 몰리는 가수들의 팬들과 선수단 및 임원 그리고 일부 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회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대회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회는 마무리됐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대회를 찾았던 시민들은 전했습니다. 대한노인회와 충남노인체육회 측은 내년 제2회 대회도 충남에서 진행하기로 정하고 후보로 떠오른 두 도시 중 어느 도시에서 개최하는 게 좋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이 지난 5월 보도한 충남지식산업센터 진입로의 불법 주차 문제가 보도 후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당초 이곳은 천안하 산역 R&D집 적지구와 불당이동 간 연결도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충남지식산업센터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 역할을 해왔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얌체 주차로 인해 무척 혼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연결도로 개통 이후 새로운 진입로가 생겼고 기존 진입로의 중앙선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불법 주차의 근간을 없애도록 한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쾌적해진 도로로 인해 기분까지 상쾌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천안시가 제29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보령시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589명이 출전한 천안시 선수단은 보치아 등 7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육상의 김희진 지도자는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 수상의 영광도 함께 안았습니다. 천안시장애인 체육회장인 박상돈 시장은 대회를 훌륭히 마친 선수단과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 364억 원 규모의 천안제1고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교육부 주관 2023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1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체육관과 복합문화센터, 명품 생태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해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선영 천안제1고 교장은 이 시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국민의힘의
아산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된 바 있었던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만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천안TV 스튜디오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최근 아산을 조직위원장 맡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감부터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충남의 중심도시 아산을 조직위원장을 맡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정당의 측면에서 아산은 충남권의 제전선입니다.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는 아산과 천안의 인구가 충남의 이 절반 수준으로 선거 분위기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산일 지역입니다. 저는 아산이 자랑 이충무공 장군의 필사직생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조직위원장 선임은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행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약속대로 아산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껏 도왔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김태흠 도지사 후보의 미래전략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후 선거 승리를 후에는 민선 8기 도정을 여는 도지사 인수위원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아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섬진흥원 국책연구기관입니다만 컨트롤타워인 부원장직이 공석이어서 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말에 7월 말에 퇴직을 하고 현재 오서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지내오셨는데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정책관과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시면서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그동안 임하셨었고 또 공직 생활 중에 기억에 나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1987년 10월에 공직에 입문해서 긴 세월이죠. 34년간 주로 행정자치부, 과거에는 내무부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실무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현실을 반영한 삼불행정, 즉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가 없는 실사구시 이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사구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뜻이죠. 특히 또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탁상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 생활 동안 제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경지역이나 섬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정지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디테일하게 이제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양평에서 춘천까지 약 76km의 세계적인 명품 북한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노선 선정에서부터 현장 그 마무리까지 아주 애착을 가지고 이제 행정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명품 자전거길이라고 어디에나 손색이 없는 그런 자전거길을 만들었고요. 또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시에는
제가 현지에서 수습복구 업무를 총괄하면서 차질 없이 원만히 처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한 제가 1년 8개월간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정부 중앙재난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무리 없이 대한민국의 재난 상황을 관리했던 그런 것이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봐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굵직한 사안들을 정말 끝까지 임무를 막중하게 책임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총선이 7개월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직위원장은 총선을 이제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이는데 총선 전략 내지 뭐 필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갖고 있는 전략 있으실까요? 네, 이거 보안사항인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안사항이지만. 네. 약간 저는 이제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예. 핵심 당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그런 다음에 이청득심 사람의 그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의 자세로 지역의 다양한 봉사단체나 주민자치회, 이장단 등과 교감하고 특히 아산이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40세의 젊은 도시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소위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예. 우부천리의 자세로 현장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예. 시민들과 교감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현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하마평에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아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목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는 그런 수단에 매몰되지 않고 아산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이며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이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앞으로의 포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매지인 아산신문 독자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아산 천안 시민 여러분, 요즘 생활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며칠 전에 아산 전통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코로나 시기보다 경기가 안 좋고 여기저기 빈 가게들이 늘어난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느덧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그럼에도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모쪼록 안전하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전만권도 늘 여러분 곁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아산다운 아산,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만권 위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장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3일 천안시 의회엔 전국적인 관심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시의원이 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조례 때문인데요. 이날 경제산업위원회는 이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본회의도 아닌 소위원회 조례 심의임에도 현장엔 이른 아침부터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이 소위원회 회의실을 찾았고 취재진들도 속속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길고양이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주위에서 고양이는 이제 흔하게 눈에 띕니다. 또 고양이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캣맘 역시 주위에 흔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은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길고양이 보호 의무를 규정한 조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를 제도화해서 얻는 실익이 크다는 찬성 측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차량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부딪혔고 조례는 결국 보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혹은 기초의회에서 특정 법안이나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납니다. 길고양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 때마다 등장하는 논리는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경산이 소속 일부 의원들도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조례 통과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몇몇 자원활동가들의 선의에 맡기기엔 너무 큰 의제가 됐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캣맘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일은 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은 종종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더 나아가 정부가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천안시 행정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경산이 심의장에 나온 김영구 축산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례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보가영 시의원도 행정이 개입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임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길고양이는 이미 깊숙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활동가들과 주민들이 대립한다면 행정이 개입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고 급식소 설치나 중성화 사업 등의 조치로 갈등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에 제동을 걸 게 아니라 행정의 역할을 보다 깊이 고민해 주기를 천안시에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